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샵포. 푸방위,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쓰씨가 아호 오빠랑 같이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라고 목소리 밈익하는 거 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술래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위?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도? 아빠가 저녁에 가족 만찬? CC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트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천서그룹에 입사한 뒤 나는 무형문화재 부서로 배치되었다. 전통 자수기의 계승 및 발전을 전담하는 자리였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매일 칼출칼퇴, 회의와 필수 행사 외엔 사교활동 제로. 사무실은 본관 구석진 곳, 조용하고 고립되어 있어 창작의 딱이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건 결국 온다. 오늘은 회사 주최 초대형 무형문화재 전시회 날. 신진 전승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무조건 얼굴을 비춰야 했다. 짙은 남색 치파오에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화장은 최대한 연하게. 제발 눈에 띄지 말자. 전시장엔 기자, 업계 거물, 카메라 플래시자 난무했다. 나는 내 부스에 서서 작품 설명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때 앞쪽에서 웅성웅성 고개를 들어보니 추 회장님들이 오시고 계셨다. 옆에 두 남자. 한 명은 30대 중반, 완벽한 정장핏, 얼굴은 그림 같은 미남, 기세가 저절로 풍기는 사람, 추경백, 현 천서그룹 총괄사장. 다른 한 명은 훨씬 젊고 조각 같은 이목구비에 차가운 눈빛, 원장 남주, 고침추. 심장이 쿵 떨어졌다. 추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다. 경배가 침추야. 이 아이가 내가 맨날 말하던 토노안이야. 응우엔 대사님 제자, 자수 실력 끝내주지? 고침추의 시선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처음에 무심하더니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분명히 알아봤다. 토사오님. 목소리는 형식적이고 싸늘했다. 악수도 없이 바로 회장님께 돌아서서 할아버지, 왕부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가시죠. 추 회장님이 발끈. 뭐가 그리 급해. 노안이는... 고침추가 단호하게 끊었다. 공사가 다르죠. 그러고는 회장님 팔을 살며시 잡고 내 부스를 멀리 데려갔다. 휴,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추경백. 그가 내 옆에 서서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은데 압도감이 장난 아니었다. 나는 태어난 척 작품을 만지며 무시하려 했다. 응, 아버지가 직접 스카우트한 자수대가가 당신이었군. 목소리가 낮고 울렸다. 고개 끄덕이며 눈 마주치지 않았다. 과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추 사장님. 그가 피식 웃었다. 살짝 비웃음 섞인? 실력이 꽤 된다고 들었는데. 칭찬인지 비꼼인지 몰라 얼버무렸다.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그가 몇 초 나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아버지가 말한 것만큼의 가능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뒤돌아 걸어갔다. 높고 고든 등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할 기운. 나한테 왜 적대감이야? 전혀 건드린 적 없는데. 그냥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조용히 일만 하고 안안이 잘 치우고 싶은 분이다. 저런 사람과는 멀수록 좋다. 12. 전사회의 날. 재무이사 트란이사가 예산 삭감안을 발표한 중이었다. 무형문화재 보존 프로젝트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지만 수익률이 극히 낮습니다. 자수, 도자기, 목각 등은 자동화 라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효율 상승. 전통공예를 고집하는 건 결국 개인적 감정일 뿐입니다. 나는 맨 뒷줄에 앉아 자료를 꽉 쥐었다. 개인적 감정? 수많은 장인들의 땀과 눈물로 이어진 천년의 가치가
그 입에선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일어섰다. 트란 이사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쥐죽듯 조용해졌다. 트란 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토노한 씨 고견이 있다 보네요. 나는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어떤 자동화 라인도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입니다. 한 땀 한 땀에 담긴 장인의 혼. 기계는 형태만 복제할 수 있지 영혼을 담지 못합니다. 천서가 문화업계 1위인 건 야,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넘버 4. 푸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오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CC는 어디 숨었지? 다음 찹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사구려 대량 생산이 아니라 사람과 수공의 가치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트라니절 얼굴이 굳었다. 시장에선 효율과 수익이 우선입니다. 그럼 왜 고급 수공자수 하나에 수만 위안이 나갈까요? 그건 유일무이하고 복제 불가능한 영혼이 덤겼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침묵. 모두가 정중앙에 앉은 사람을 바라봤다. 추경백. 그가 테이블을 가볍게 툭툭 두드리더니 차분히 입을 열었다. 도노한 씨 말이 맞습니다. 트란 이사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추경백이 고개 들어 날카롭게 쏘아봤다. 전선은 결코 싸구려 대량 생산으로 브랜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입니다. 트란 이사님, 숫자만 보신다면 부품 공장이 더 맞을 겁니다. 트란 이사 결국 머리 숙였다. 나는 어깨에 힘을 풀고 숨을 내쉬었다. 추경백에게 살짝 고개 숙여 감사 인사. 그는 그냥 시선만 스치고 지나갔다. 회의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내선 전화. 토사원님, 사장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심장이 덜컥.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가니 넓은 책상 너머로 추경백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까 발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를 덮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말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무형문화재가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시장도 인정하게 만들어 방법을 보여주세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답했다. 무형 곱하기 현대생활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전통 자수를 하이엔드 패션, 인테리어, 테크 제품에 접목하고 체험 공간을 만들어 젊은 층이 직접 만져보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핸드폰 꺼내 내 라이브 데이터까지 보여드렸다. 추경백이 끝까지 들으시더니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으셨다. 재미있군요. 저요? 그 프로젝트 당신이 총괄하세요. 보고는 나에게 직접. 심장이 멈출 뻔했다. 직보? 중간 관리자 다 건너뛰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장님, 이건 자신 없나요?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가 고개 끄덕였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그 뒤로 나는 정말 땅에 발도 안 붙였다. 기획, 디자인, 홍보, 실행까지 전부 혼자 뛰었다. 아침은 아난이 깨기도 전에 출근하고 밤엔 아난이 잠든 뒤에 퇴근했다. 그런데 추경백 사장님은 예상 밖의 파트너였다. 겉은 냉철한 사업가지만 전통 문화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다. 이 안은 안 돼요. 회의실에서 자료를 밀어주며 비용 너무 높고 회수기간 길어. 내가 변명하려 하면 바로? 하지만 방향은 맞아. 장인 정신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감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고는 직접 펜으로 숫자를 쭉쭉 쓰면서 이거 들고 재무로 가. 내가 승인했다고 해. 아, 다음 달 국제문화교류회 나랑 같이 가. 프로젝트가 고비를 넘을 때마다
그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 너무 바빠서 아난이 볼 시간이 없자 결국 아난 동반 출근을 신청했다. 추 회장님, 한마디로 오케이. 바로 아난 전용 보육 공간 딸린 방을 내주셨다. 유아 책상, 장난감 선반까지 완벽 세팅. 아난이가 회사 오면 나도 친구 생기는 거지? 추 회장님, 눈이 초생딸 됐다. 아난이를 처음으로 회사에 데려오는 날 손바닥에 식은땀 날 정도로 긴장했다. 낯설어 할까봐, 동료들 눈치 보일까봐. 근데 아난이는 나를 놀라게 했다. 작은 책상에 앉아 색칠만 열심히 하다가 엄마 바쁜 거 알면 조용히 다시 고개 숙였다. 야, 여러분, 오늘도 획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샵4. 부방이.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꼰.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부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가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점심시간만 되면 추 회장님이 장난감 박스 하나 들고 나타나셨다. 아나나, 할아버지랑 성싸자. 할아버지와 손자 이 카페니에서 깔깔대는 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울려 펴졌다. 지나가는 직원들까지 힐끔힐끔 쳐다봤다. 나는 그 사이 자료를 뚝딱 끝냈다. 효율이 평소의 200%. 그렇게 아이 동반 출근 생활이 궤도에 올랐다. 아난이는 순식간에 회사 공식 복덩이가 되었다. 마케팅팀 언니들은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왔고 IT팀 오빠들은 블록 코딩 게임을 가르쳐줬다. 심지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사팀장님도 아난이만 보면 표정이 풀어졌다. 나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난이 규칙 3계명을 만들었다. 지정구역에서만 놀기, 혼자 문 밖으로 나가지 않기, 일하는 사람 방해 금지. 그런데 그날 오후 나는 급한 기획안 마무리에 눈이 빠져 있었다. 엄마, 쉬하고 싶어. 옷소매를 잡아 당겼다. 응, 5분만 기다려. 엄마 금방 끝나고 데려갈게. 눈도 안 떼고 답했다. 5분 뒤 저장 누르고 일어나니 아난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나나, 대답 없다. 척추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았다. 복도, 휴게실, 화장실, 어린이 놀이방 달려다녔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난이 봤어요? 동료들한테 물어봤지만 고개만 절레절레. CCTV를 확인했다. 20분 전 아난이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 내밀더니 작은 다리로 터덜터덜 걸어나갔다. 심장이 멎은 줄 알았다. 다음 화면,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 추경백 사장님. 그분이 거의 안 오시는 층이었다. 내가 항상 직접 보고 올라갔지. 그런데 사장님이 쪼그려 앉아 뭔가 물어보시더니 아난이를 번쩍 안아들고 가셨어. 나는 32층 사장실로 전속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아난이의 까르르 웃음소리와 낮고 따뜻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반대야. 이렇게 돌려봐. 살짝 밀어 열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항상 완벽 정장만 입던 추경백 사장님이 베스트는 의자에 걸쳐주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로 카페니에 쪼그려 앉아 아나니와 레고를 쌓고 있었다. 각진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 눈빛은 진심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아나니는 볼이 빨개져서 이렇게 하면서 손짓하고 있었다.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그림처럼 감쌌다. 아나나! 둘이 동시에 고개 들었다. 아나니가 달려와 안겼다.
엄나, 추 아저씨가 성 만들어줬어. 추경백 차장님도 일어나셨다. 흰 혀치에 레고가루가 잔뜩 붙어 있었다. 조금 귀여웠다. 제 아들입니다. 2살 반이에요. 아빠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없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레고를 줍기 시작했다. 손끝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나니는 그날부터 사장님을 엄청 따랐다. 돌아가는 내내 계속 뒤돌아보며 손 흔들었다. 14. 그 뒤로 추경맥 사장님이 우리 층에 오시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도 회기 로맨스로 현타 제대로 날려줄게요. 제목, 가짜 천금의 속마음 폭로 4. 푸방미, 그 이름 듣자마자 심장 멎을 뻔했어. 전생에 내가 시집간 그 쓰레기 남편이잖아. 언니, 사실 예전에 저랑 아호 오빠 술김에 임신 3개월 됐어요. 크크크. 절대 안 당해. 이번 생엔 슬레이 모드 온. 밤골목에서 취해서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출 히어로 등장? 푸방이? 우연? 개소리? 부모님 눈빛 보니 중매 모드 풀가동? 아빠, 저녁에 가족 만찬. 시시는 어디 숨었지? 다음 챕에서 터뜨릴게. 구독 플러스 알림 필수. 어떤 날은 수입과일, 어떤 날은 지능개발 장난감. 이유는 안 말하지만 아나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게 보였다. 심지어 오후 내내 아나니랑 놀아주실 때도 있었다. 나는 최대한 거리를 뒀다. 그냥 상사시니까 라고만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어느 오후 추 회장님이 신나서 들어오시다가 아들 추경백이 아나니를 안고 있는 걸 보고 대박 소리 지르셨어요. 경백아, 너 아나니 만났구나. 아빠가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핸드폰 꺼내 사진 앨범을 보여주셨다. 도노아나, 이거 봐봐. 경백이 3살 때 사진이야. 똑같지? 나는 고개 숙였다. 숨이 멎을 뻔했다. 사진 속 아이는 뚱뚱한 볼, 새까만 포도 같은 눈, 웃을 때 살짝 내려가는 눈꼬리까지 아나니랑 완전 똑같았다. 색바른 사진과 옷만 아니면 진짜 내 아들인 줄 알았다. 정말 닮았네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더 신나셨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경백이 어린 시절 짝퉁이야. 그러다 아들한테 슬쩍. 너도 애 좋아하면 빨리 결혼해서 네 애 낳아. 남의 손자만 뺏지 말고. 추경백 사장님은 대답 대신 아나니를 번쩍 들어올려 웃기셨다. 저녁 햇살이 2사람 얼굴에 내려앉았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고씨 가문 자선 만찬회. 고침추가 있었다면 추경백도 있었을까? 갑자기 떠오르는 꿈. 어두운 방, 낯선 남자, 거친 손길, 뜨거운 숨결, 그리고 분노 어린 한마디. 이게 네가 원하던 결말이지? 그땐 그냥 악몽인 줄 알았는데 손이 떨렸다. 회장님은 손자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고 나는 더 이상 그쪽을 볼 수가 없었다. 추경백 사장님이 갑자기 고개 들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 내가 숨기고 싶은 모든 걸 꿰뚫는 듯했다. 회장님 가신 뒤 사무실엔 우리 셋만 남았다. 아나니가 사장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제가 안고 들어갈게요. 손 내밀었지만 그가 살짝 몸을 피했다. 제가 할게요. 아나니를 조심스레 아는 손길이 너무 소중한 걸 다루듯 부드러웠다.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창백했다. 만약 그날 밤 그 사람이 추경백이라면, 만약 아나니 친아빠다 당신이라면. 뭐 생각해? 낮고 갇힌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뒤돌아보니 추경백 사장님이 어느새 다가와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우디향이 코끝을 스쳤다. 아무것도요. 한 걸음 물러서며 애써 웃었다. 아나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잠시 나를 내려다보았다. 눈이 살짝 좁혀졌다. 애가 참 착해. 침묵. 나는 용기 내서 물었다. 사장님, 2년 전 고시가문 자선 만찬회에 가셨나요? 순간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왜? 고개 숙였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가 몇 초 나를 노려보더니 낮고 거칠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노안. 그리고 한마디. 만약 내가 거기 있었다면? 다음 화 예고. 그날 밤의 진실 플러스 DNA 검사 결과 플러스 사장님의 충격적인 고백. 구독 누르면 여러분도 아나니처럼 진짜 아빠 만날 확률 99.9% 업! 안 누르면 사장님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어요.